프로그램 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고 있네요. 우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한 예입니다. 자, 분모를 0으로 놓고 분자를 나누려고 할 때, 자, 수학적으로 보면 0으로 나눈다는 뜻은 무한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에서는 무한대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따라서 0으로 분모를 설정했을 경우에는 런타임 에러가 생깁니다. 즉 컴파일을 했을 때 오브젝트 코드는 생성이 되지만 이 실행 파일을 돌리게 되면 exe 실행 파일을 돌리게 되면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돼서 수행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분모에 들어갈 변수가 0인지 아닌지, 즉 0인지 아닌지 유효성 검사를 반드시 하고 난 다음에 함수를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여기 나온 에러를 방지할 수 있는 팁,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 마냥 프로그래머들은 항상 어떤 함수가 돌아갈 때, 어떤 역할을 할 때 그 변수에 대해서 유효성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에 대해서 항상 유효성, 이 값이 정말 제대로 된 의미 있는 값인지 검사를 한 후에 함수를 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화일문에서 무한루프를 돈 것 같이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치명적인 오류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반드시 분해하는 과정에서, 탑다운에서 분해하는 과정에서 변수가 과연 유효한 값인지, 적용 가능한 값인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유효성 검사나 전체적인 알고리즘을 구성할 때 이런 가상의 시드 코드, 이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보면은 초기화를 하고 그 다음에 값을 입력을 받아서 그리고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후속 작업을 수행을 한다. 그리고 그것이 제로로 나눠질 수 있는지 가능성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만약에 0이다, 분모가 0인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문을 수행을 하지 않고 돌아가야 됩니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와야 돼. 그럴 때 조건문이 또 이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치명적인 오류를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한번 체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유효성 검사를 통해서 해줄 수 있다. 그 유효성 검사는 조건문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상의 시드 코드를 만들어서 C++로 변환하는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잘 설계를 하고 그 알고리즘을 시드 코드로 만들어서 마지막에 코딩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변수를 정의를 할 때 인티저 값을 가지고 변수를 정의를 했어요. 정수형을 가지고. 그런데 평균값과 같은 부동소수점, 소수점의 실수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 자, C++에서는 두 가지 타입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플로트 타입,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더블 타입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두 개의 차이점이 뭘까요? 자, 인티저는 2바이트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플로트는 4바이트, 더블은 8바이트를 갖고 있어요. 자, 메모리 사이즈가 크다라는 의미는 더 많은 부동소수점, 소수점 이하 자리를 표현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보면은 더블로 설정된 변수와 플로트로 설정된 변수, 자, 부동소수점의 자릿수를 더 넓게 가져갈 수 있는 게 더블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 복잡한 그리고 소수점, 부동소수점 많은 자리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플로트만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플로트 같은 경우는 소수점 30자리, 그리고 더블은 아마 30자리 이상의 소수점 이하 자리를 가질 수 있는 게 더블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사용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정확한 값이 필요하다. 그럼 더블. 그러나 30자리 이내에서 소수점 자리도 나는 만족한다. 그렇다면 데이터 사이즈가 작은 플로트 타입으로 설정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각 머신마다, 즉 PC, 유닉스 또는 애플, 거기에 딸린 OS에 따라서 부동소수점 자릿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에 따라서 이 부동소수점의 자릿수는 각각 달라질 수 있다. 즉 윈도우 버전에서 MS 윈도우 버전에서 더블로 설정한 변수 값은 애플의 OS 또는 유닉스의 OS에서는 소수점 자릿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부동소수점은 대부분 근사화를 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원인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상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세요. 자, 아까 설명했던 이 에버리지, 이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요게 여러분들이 눈에 익숙하지 못한 이런 네임스페이스와 모듈이 있네요. 이거는 인풋과 아웃풋의 매니플레이션을 할 수 있는 거다. 즉 입력과 출력에 관계되는 값들을 조작하는 모듈이 IO 매니피입니다. 거기에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지정하는 set precision이 있어요. 자, 이것은 또 나중에 또 배우게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다 입력을 하면은 입력해서 사용하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어디 쓰였나 한번 볼까요? 자, 쭉 넘어가면은 determine class average라는 함수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자, 아까 탑다운으로 분할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탑다운. 우리가 목적하는 게 뭐냐? 목적하는 것. 제일 탑에 있는 것. 이것은 평균을 계산하는 거다. 그럼 그 평균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그것들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속 redefine 해야 됩니다. refined. 정제를 해서 해야 된다. 나눠 나가야 된다. 나눠 나가야 된다. 우선 1단계 초기화를 하는 겁니다. 초기화. 토탈과 그레이드 카운터, 이것을 0으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두 번째, 실제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 자, 입력을 받을 겁니다. 뭘 입력을 받을 것이냐? 점수를 입력해라. 아니면은 끝나고 싶으면은 마이너스 1을 입력해라. 그러면은 끝날 것이다. 자, 앞에서 평균값을 구했던 부분은 어떻게 했어요? 10개를 입력을 받아야 된다. 10개. 그래서 그레이드 카운터가 10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에 화일문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번 예제는 좀 다르네요. 그레이드라는 게 있어요. 점수를 먼저 입력받네요. 64번째 줄에서 점수를 먼저 입력받아요. 그런데 그 점수가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 그러면 화일문으로 들어가서 이 안에 있는 프로세싱을 처리해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마이너스 1을 입력했을 경우, 그럼 그레이드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1이 되면은 마이너스 1, 그레이드에 있는 마이너스 1과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이 같지 않냐? 물어봐요. 같죠? 그럼 false가 됩니다. 즉 마이너스 1이 그레이드북에 들어가 있다면은 이 파일문은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우선 만약에 80점이 들어갔다. 80점은 마이너스 1이 아니죠. 그럼 파일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토탈과 합쳐져서 그레이드 카운터는 1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또 입력을 해라. 값을. 64번째 줄과 동일한 문장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점수를 입력하든지 아니면 그만 끝내고 싶으면 마이너스 1을 내라. 그리고 그 입력된 거는 그레이드에 저장을 해라. 여러분 70을 집어넣었어요. 그레이드북에. 74번째 줄에 들어와서 그레이드북 입력을 70으로 받으면은 그 70은 그레이드에 들어갑니다. 이 그레이드는 다시 어디로 가느냐? 파일문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70이 마이너스 1이라고 같냐? 같지 않냐? 같지 않다. 그럼 파일문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까 들어갔던 값과 합산해서 토탈이 만들어지고 그레이드 카운터는 하나가 더 증가에 대해서 변경된 값이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집어넣어요. 점수를 입력할 거냐? 마이너스 1을 입력할 거냐? 근데 이때 마이너스 1을 입력했다. 그럼 그레이드는 마이너스 1로 세팅이 됩니다. 그 마이너스 1이 이쪽으로 파일문 안으로 와서 보니까 그레이드북에 있는 마이너스 1과 R 밸류 쪽에 있는 마이너스 1이 같지 않냐? 아니야, 같다. false.
false가 됩니다. 그래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마이너스 1을 입력하는 순간에.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 자, 그레이드 카운터, 여기 있는 것. 자, 그레이드 카운터. 이 뜻은 뭐냐? 첫 번째 입력할 때, 첫 번째 64번째 줄에 바로 마이너스 1 입력했다. 즉, 이 안에 화일문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바로 마이너스 1을 입력을 했다. 즉, 점수를 입력하지 않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빠져나온 경우입니다. 즉, 그레이드 카운터가 누적이 된 그레이드 카운터, 입력된 점수가 하나도 없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빠져나가라. 빠져나가서 너는 지금 아무 값도 아무 점수도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출력하고 프로그램을 종료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라도 있다, 그렇다면 토탈을 그레이드 카운터, 현재 입력된 개수로 나눠서 평균을 설정합니다. 근데 평균은 여기서 어떻게 설정했어요? 평균 더블 값으로 설정했네요. 부동소수점 값으로 설정했습니다. 이전 예제에서는 이걸 인티저로 했죠. 인티저로 해서 나누기를 하니까 나누기 결과도 정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에버리지를 더블로 했어요. 근데 토탈은 인티저야. 그레이드 카운터도 인티저.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설명했던 것 마냥 토탈을 더블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됩니다. 자, 토탈은 인티저지만 이거를 더블 타입으로 바꾸겠다. 자, 이것을 캐스팅이라고 얘기합니다. 캐스팅. 더블 값으로 바꾸겠다.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냐? 자, 요렇게 표현해주면은 요 안에 있는 값이 더블로 바뀌게 됩니다. 요 안에 있는 값. 토탈 20이었다. 그러면 토탈이라는 숫자가 20이었다면 스태틱 캐스트 더블로 하면은 더블 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요 분자 영역은 20.000000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 실수 부분을 정수 부분으로 나누니까 결과는 실수 부분이 돼서 실수인 더블 값인 에버리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소수점 자릿수가 몇 자리가 될까요? 아마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30자리가 넘을 겁니다. 굉장히 긴 소수점 이하짜리가 있어요. 자, 출력을 해야 됩니다. 출력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소수점 5자리까지밖에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소수점 이렇게 많은 자리 중에 왜 기본적으로 5자리만 보일까? 그것은 디폴트 값이 5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디폴트 5자리를 나는 2자리까지만 보여주게 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set precision, IO manipulation 모듈, 요 모듈에 있는 set precision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어떻게? 요렇게. 그러면 요 설정된 값이 이 average에 적용이 됩니다. 그 fixed 고정값을 설정하겠다. 그러면은 소수점 2자리까지 보입니다. 이 내용들은 나중에 또 배우게 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소수점 2자리까지 표현해주고 싶다. 그러면 set precision 이해하고 그 다음에 fixed라는 키워드를 집어넣으면은 이 average 값이 부동소수점인 2자리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결과가 나와요. 자, 이것을 한번 예제로 한번 볼까요? 자, 아까 했던 예제에서 몇 가지만 바꿨습니다. 뭘 바꿨냐? 첫 번째는 determined average 함수 내에 있는 average를 아까는 인티저였는데 여기서는 더블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초기화는 아까 동일하고 또 요게 들어가 있네요. 바로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레이드 부분 입력하고 화일문을 썼네요. 센터널 화일 루프입니다. 즉 깃발을 내릴 수 있는 헤드 부분이 있어요. 화일문. 즉 여기 있는 참이 될 동안은 안으로 들어가지만 요 안이 거지되는 판단할 수 있는 깃발이 그레이드입니다. 만약 그레이드가 마이너스 1로 되면은 깃발이 내려져서 더 이상 화일문 안으로 못 들어가게 막아주게 되겠죠.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센터널이 영어로 한글로 표현하면은 문지기입니다. 보초병. 즉 화일문 안에 못 들어가게 막아주는 보초병 역할을 하는 게 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리고 토탈은 아까와 동일하고 또 입력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결과값이 나오게 되면은
여기에 소수점 이하 정밀도를 표현하는 set precision, fixed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갖고 한번 해볼까요? 이걸 갖고 한번 끊어봅시다. 자, 아까와 동일하게, 아까는 뭐 길게 끊었는데 우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요게 끝나면 어느 줄로 넘어가는지 11번째 요게 두 가지만 끊고 화일문 안에서 봅시다. 화일문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끊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70번째 줄에서 한번 끊고, 그리고 70 여기서도 한번 끊어봅시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 컨트롤 F5를 누르면은 디버거가 수행됩니다. 자, 앞에 쭉 지나갔고, 이거는 앞에 있는 것은 그냥 쭉 지나갔고, 여기서부터 끊었습니다. 아직 10번째 줄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노란색 화살표가 있는 부분은 10번째 줄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 자, 여기서 Determine Average로 가봅시다. F5 눌러봅시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노란색 화살표가 있다라는 것은 이 10번째 줄이 수행된 결과다. 수행되고 난 이후다. 그게 아닙니다. 이젠 10번째 줄로 진입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화살표, 노란색 화살표가 있다는 것은 10번째 줄로 지금부터 진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진입을 한 상태가 아닙니다. 진입을 하겠다. 그래서 F5 누르면 진입을 합니다. 자, 이게 나왔네요. Enter grade over -1 to quit. 자, 어딨냐? 이게 수행된 겁니다. 이게 수행되고 그레이드를 입력받는 단계까지 온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30, 50이라고 써봅시다. 50. 그럼 이 50은 어디로 가느냐? 이 그레이드가 5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쪽 파일만 들어가기 전 단계로 와 있죠. 좀 전에 50이라고 키보드로 입력한 게 그레이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 그레이드가 -1이라고 같냐? 같지 않냐? 물어봐요. 같지 않다. yes다. 그러면은 파일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죠. 그럼 토탈은 현재 0. 초기화된 0이 그대로 유지되고 조금 전에 들어갔던 50과 합산해서 토탈로 넘어갈 겁니다. 자, 왜 0일까요? L 밸류 있는 토탈이 왜 0일까요? 자, 아까 얘기한 것 마냥 66번째 줄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젠 들어갈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들어갑니다. 토탈이 50으로 바뀌었죠. 50으로 바뀌었어요. 토탈이 50으로 바뀌고 그레이드 카운터는 아까 0에서 하나가 더 더해져서 1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나왔어요. Enter grade over -1 이렇게 하랍니다. 자, 여기서 -1을 넣었어요. F5 눌러보면은 70번째 줄이 수행되면서 아마 요 문장이 눈에 보일 겁니다. 보이죠? 여기서 -1을 입력했어요. 엔터 칩시다. 어떻게 되나 볼까요? 화일문이 이쪽으로 왔네요. 아까 얘기한 것 마냥 아직 화일문은 빠져나가진 않은 상태입니다. 자, 여기 와서 그레이드 -1로 설정된 것 눈에 보이시죠? 풍선에 보이는 것처럼. 그럼 그 -1과 오른쪽에 있는 -1과 비교를 합니다. 같지 않냐 물어봐요. 같다. 틀린 말이죠. 그럼 화일문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리턴이 돼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결과까지 한번 볼까요? 마무리해 봅시다. 마무리 F5 누르면은 11번째 줄이 넘어가면서 메인 함수가 종료가 되면서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자,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게 될까요? 50, 20, 20, 그리고 -1 빠져나옵니다. 자, 아까 설명했던 것 마냥 소수점 이하 자리가 두 자리가 보현됐어요. 33이라고. 자, 그 33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수점 두 자리까지 보여지게 한 겁니다. 소수점 두 자리까지.
그런데 이거를 막아봅시다. 지워봅시다. 한 스테이트먼트를 지워볼까요? 지우는 것보다 요 set precision을 했던 부분을 지워봅시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소수점 이하 자리를 지정하는 set precision과 fixed라는 키워드를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50, 30, 60, 마이너스 1. 소수점 4자리까지 갔네요. 디폴트는 소수점 4자리까지입니다. 아까 5자리라고 했는데 4자리로 나오네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자, 소수점 이하 자리를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동 소수점은 소수점 4자리까지 출력이 된다. 소수점 4자리까지 출력된다. 근데 에버리지 값이 원래 갖고 있는 값이 46.6667이냐? 그건 아닙니다.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그런데 그 뒷자리는 디폴트로 끊어져서 출력을 합니다. 출력할 때만 끊어줍니다. 이 안에 있는 값은 소수점 30자리까지 다 갖고 있어요. 에버리지는. 여기서 나온 에버리지는 소수점 30자리 이상까지 다 갖고 있어요. 단지 출력을 위해서 소수점 2자리만 출력하게끔 하라고 명시한 게 이거고, 만약에 디폴트 값은 어떻게 됐냐? 소수점 4자리까지만 출력을 해라. 4자리까지만 출력하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디터마인드 에버리지에서 그레이드를 갖고 보초병을 세우겠다. 그 보초병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들어왔을 경우는 깃발을 내려서 화일문을 빠져나가게끔 하라.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계속 화일문을 돌려라. 무한 루프를 돌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단, 보초병인 그레이드가 센티널이 마이너스 1이 입력되면은 화일문을 빠져나오게끔 해라. 하라고 한 것이 화일문에서 센티널 컨트롤드 순환문입니다. 센티널 컨트롤드 순환문.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한다. 두 번째로는 정수 나누기 정수는 정수로 나간다. 정수 나누기 정수는. 그런데 분자를 더블로 업그레이드를 한다. 그러면 이 결과는 실수로 에버리지에 저장이 된다. 소수점 이하까지. 그리고 그것을 출력을 해주는 게 소수점 4자리까지 출력을 해준다. 그 이하는 잘라버린다. 출력할 때만. 근데 소수점 이하 자리를 명시를 했을 경우에는 자릿수를 지정을 할 수 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문장을 써서 지정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프롬프트 사용자가 입력하는 것, 키보드에서 입력을 받는다. 키보드에서 입력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이너스 1, 센터널 컨트롤드 루프, 보초병을 세운다. 아까 그레이드 변수 마냥 보초병을 세워서 그 보초병이 마이너스 1을 접수하는 순간에 이 루프, 화일문을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앞에서는 카운터 컨트롤드 루프였어요. 카운터를 하나씩 더해가면서 어느 일정 수준, 아까와 같이 10개를 입력받으면 더 이상 돌지 말고 화일문을 빠져나가라. 그게 카운터 컨트롤드 루프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보이신 것, 요 예제는 센티널 컨트롤드 루프입니다. 즉 보초병을 세워서 이상한 값이 들어오면은 그 이상한 값에 맞는 화일문이 되면은 화일문을 빠져나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잘 적절히 조율하면은 여러분들이 순환문을 이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자, 플로팅 부동소수점 타입은 플로트와 더블 타입이 있습니다. 그 숫자들을 사용해 갖고 실수를 만든다. 그런데 더블과 플로트는 각 시스템에 또는 OS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따라서 비교문에서는 실수를 쓰면 안 됩니다. if문, while문 안에서 비교를 할 경우에는 실수를 쓰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 마냥 이런 것 반드시 좌우측의 피연산자는 정수여야 됩니다. 정수여야 돼요. 그리고 이전의 예제에서 했던 것 마냥 이런 부분, 비교를 하는 부분 다 피연산자는 정수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게 부동소수점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시스템에서는 while문 뭐 적당히 될 수 있지만은 어떤 쪽에서는 부동소수점 자릿수의 변화에 따라서 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이 조건을 비교하는 논리연산자 크거나 작거나 크거나 같다, 작다, 같지 않다, 같다 이런 것을 비교할 때는 좌우측에 있는 피연산자 즉 오퍼랜드가 전부 다 정수여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주세요. 정수여야 한다. 자, 부정확한 값수 대부분 시스템에서 근사치를 갖고 소수점 이하 자리를 설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토탈, 인티저 값으로 되어 있는 토탈을 더블 타입으로 바꿀 때는 이러한 표기를 해서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캐스팅 한다는 겁니다. 타입을 바꾼다. 캐스팅. 또 다른 방법은 C에서 주로 쓰는 방법이에요. 할당 연산자를 써서 R 밸류는 인티저, L 밸류는 더블 이렇게 바꾸면은 타입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C++에서는 이게 버그로 남겨질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이런 표기법을 이용해서 캐스팅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캐스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 C에서 했던 이런 습관을 갖고 있는 것은 좋지 않은 습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플로팅 아까 얘기했던 정밀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정밀도 고정 숫자를 만든다. 고정 숫자. 자, 이런 표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고정 소수점을 사용한다. 쇼 포인트 뭐 이런 것들도 일부 있어요. 자, 이것은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배우는 챕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어쨌든 정밀도를 하는 것은 set precision 그 다음에 fixed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출력할 때 바꾼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예제 이것은 뭐냐, 어떤 학교에서 어떤 수업을 듣는데 시험에 통과하는 학생들과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을 숫자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숫자를 계산하는 거예요. 자, 10명의 학생이 있어요. 10명의 학생에 대해서 각각의 학생들이 그 수업을 패스를 하면 1이라고 하고, 그리고 패스를 하지 못하고 페일하면은 숫자에 1을 집어넣는다. 그런데 페일과 패스를 숫자 전체 몇 명이냐 하는 것을 계산하는 것, 그 계산된 결과를 보여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패스된 사람이 8명 이상일 경우에는 강사한테 강사비를 올려준다. 이게 문제 영역입니다. 이걸 해결해야 돼.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10개의 결과가 들을 것이다. 10명에 대한 결과. 그 10명에 대한 각각의 합격이냐, 패스냐, 페일드냐 이것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10명이 넘으면은 강사비를 올려줄 것이다. 이런 것으로 세분화해서 날아갈 겁니다. 자, 탑다운 알고리즘을 설계를 할 때는 탑다운으로 간다고 했어요. 우선 제일 위에 있는 게 뭐냐, 시험 결과를 확인하고 강사비를 올려줄지 말아야 될지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목표예요. 이 목표를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 변수들을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10명의 학생들에 대해서 페일이냐 패스냐를 입력을 하고, 그 결과를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뭐냐, 초기화된 거에 대해서 각각의 것들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학생들의 패스된 숫자와 페일된 숫자를 계산하는 것. 이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탑다운으로 분리된 알고리즘입니다. 자, 이걸 갖고 예제 알고리즘은 시더 코드는 이렇게 만듭니다. 마지막에 10명이 넘으면은 강사비를 올려주세요 라고 끝마치는 이런 시더 코드가 있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간단한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죠. 어널리시스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멤버 함수가 달랑 하나네요. 달랑 하나. 이 멤버 함수에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 우선 패스된 사람의 수, 페일드 된 사람의 수, 그리고 전체 학생의 수, 이건 아마 10명까지 가겠죠. 하나씩 올라가서. 그리고 결과를 입력받는 부분. 자, 학생이 10명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거예요. 자, 입력해라. 패스면 1을 입력하고 떨어지면 2를 입력하라. 1이냐 2냐는 리절트에 기록이 될 겁니다. 만약에 리절트 1이라면은 같다. 2라고 같다. 라고 하면은 패스된 쪽에 한 사람을 증가시키고, 만약에 1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떨어진 사람 쪽에 한 사람을 더 증가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10명이 됐는지 계산하는 것. 자, student counter. 이 파일문은 counter controlled loop가 되겠죠. counter controlled loop. 즉, 이게 10명까지 파일문 안으로 들어간다. counter controlled loop입니다. 그리고 pass failed 되고, 만약 패스된 사람의 수가 8명이 넘으면은 인건비를 올려줘라는 메시지와 함께 함수는 끝납니다. 마무리가 되죠. 자, 객체를 만들었고 객체 멤버 함수로 호출했어요. 그러면은 진행이 됩니다. 그럼 사용자는 첫 번째 사람 1 합격. 이 사람 떨어지고 합격 하면 패스된 사람은 9명, 떨어진 사람 1명. 그러면 인건비를 올려라. 그런데 패스된 사람이 8명이 안 되면 요 메시지가 안 보이겠죠. 8명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조금 전에 문제 영역에 대해서 해결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간단한 거기 때문에 직접 한번 돌려보세요. 직접 돌려보면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두고 디버거를 F5를 눌러서 수행시키고 각각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 제어권의 흐름이 어떻게 이동해 나가는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세요. 자, 마지막 부분, 4장의 마지막 부분은 연산자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연산자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대표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좀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C++에서는 요 표기법을 이런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자, 이 말의 뜻은 뭐냐? 요거와 같이 내가 현재 갖고 있는 C 값에 3을 더해서 그 결과를 다시 C한테 돌려줘라 라는 뜻입니다. 요 구문하고 똑같아요. 요 구문하고 똑같은 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즉, 현재 있는 값에, C의 값에 3을 더한 다음에 그 결과를 C에 카피를 해서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C 변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C. 여기에 3이 있었어요. 3. 그런데 그 3을 더하면 6이 되겠죠. 그 6을 다시 C 변수에 집어넣으면은 이 C 안은 6으로 바뀐 상태가 됩니다. 그걸 간단하게 표현한 게 이렇게 표현한 거고. 자, 또 다른 형태. 더하기는 연산자와 다른 형태. 빼기 연산자. 이건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값을 4를 빼서 그 결과를 다시 뒤에 카피를 해놓는 것.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연산자. 이런 연산자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좋은 예들이 있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썼어요. 그럼 C값은 3이야. 3을 7을 더해 10입니다. 그 10을 C에 다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문장이 스테이트먼트가 끝난 이후에는 C값은 10이 되는 것. 10이 되는 거죠. 나누기 연산자 F가 뭘까요? 6이네.
6을 3으로 나누면 2가 됩니다. 그 결과를 F로 넘깁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트먼트에 들어오기 전에 F는 6이었지만 이 스테이트먼트가 끝난 이후에는 2가 됩니다. 2가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어사인먼트, 할당 연산자가 있다. 자, 또 다른 형태의 증감연산자가 있네요. 아마도 두 번째 시간 제가 얘기한 거하고 씨뿔뿔이 왜 만들어졌냐를 얘기를 하면서 간단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 내가 갖고 있는 값에 2를 더 더해라. 2를 더 더해라. 그럼 이건 뭘까요? 내가 갖고 있는 값에 2를 빼라. C가 만약에 4였어요. 그럼 이 스테이트먼트가 끝난 이유는 3이 됩니다. C가 3으로 돼요. 아, 5가 되네요. 5가 돼요. 근데 요거 C는 4였어요. 근데 이 스테이트먼트가 끝난 이유는 3이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증가할 때 요렇고 하나씩 하나씩 뺄 때 요렇게 표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요 더하기 더하기 또는 빼기 빼기 연산자가 이 변수의 앞에 붙는 경우와 변수의 뒤에 붙는 경우가 다릅니다. 변수의 뒤에 앞에 붙었다고 해서 선행 증감자, 뒤에 붙었다고 해서 후행 증감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차이점이 뭘까요? 자, 예제를 봅시다. 예제를 봅시다. C가 있어요. C 값이 얼마예요? 5입니다. 그럼 아마 13번째 줄로 가면은, 지나가면은 아마 5가 출력이 될 거예요. 더하기 더하기가 뒤에 붙어 있어요. 후행 증감 연산자. 그러면은 C는 이 스테이트먼트가 끝나기까지 여전히 이전 값을 갖고 있습니다. 즉 5를 갖고 있어요. 이 스테이트먼트가 끝나기 전까지 5를 갖고 있어요. 따라서 14번째 줄 여기를 제어권이 통과를 하면은 출력은 5가 됩니다. 그런데 이 스테이트먼트가 끝나는 것, 세마이콜론이 찍힌 이후에는 C 값이 6이 됩니다. 6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줄 15번째 줄에서는 이게 6으로 출력이 됩니다. 만약에 앞쪽에 붙었을 경우에 스테이트먼트가 끝나기 전에 얘는 하나가 더 올라갑니다. 즉 6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줄로 가서도 여전히 6으로 바뀝니다. 자, 정리를 해봅시다. 뒤쪽에 붙었을 경우에는 올드 값, 즉 5를 갖고 있는 올드 값이 14번째 줄에는 수행이 되고 세마이콜론이 찍히는, 즉 스테이트먼트가 끝났다라고 표시를 하는 세마이콜론이 찍힌 이후에 하나가 더 증가가 됩니다. 이 이후에 하나가 증가돼요. 그럼 C가 6이 되는 거죠. 그 6이 15번째 줄에서 출력이 되는 거고, 앞쪽에 붙었다. 그럼 무조건 이 스테이트먼트 안에서 1이 더 더해집니다. 그럼 6이 되겠죠. 6이 22번째 줄에서는 출력이 됩니다. 즉 뒤쪽에 붙으면 스테이트먼트가 끝난 이후에 하나가 더 더해지고, 앞쪽에 붙었을 경우에는 끝나기 전에 하나가 더 증가가 된다. 이걸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두 가지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자, 앞에서 나온 것은 추가적인 설명입니다. 앞쪽에 붙으면은 C, 현재 있는 C, 올드 값인 C에 하나를 더 더해라. 그럼 6이 출력이 된다. 뒤에 붙었다. 뒤에 붙었다. C 값은 스테이트먼트가 끝난 이후에 하나를 증가시켜라. 그러니까 이 스테이트먼트가 끝나기 전에는 올드 값이 출력이 되고 스테이트먼트가 끝나면은 6으로 바뀝니다. C가. 자, 이 부분이 달라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이건 동일한 결과예요. 하나를 더했어요. 먼저 더했어요. 그리고 다음 줄에 가서 C를 출력했어요. 바뀐 값이 되겠죠. 자, 이 스테이트먼트에서는 C는 올드 값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스테이트먼트가 끝난 이후에 이 부분에 C가 하나가 더 증가되죠. 그 증가된 게 다음 스테이트먼트로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6이 되는 거죠. 둘 다 동일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스테이트먼트가 끝녀졌기 때문에. 근데 앞에 있는 것들은 스테이트먼트가 끝나기 전에 Cout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게 수행되고 나서 그 다음에 증가가 되는 거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떨까요? 자, 이거는 안 됩니다. 왜? 증가면산자는 반드시 뭔가의 값이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안에 있는 걸 먼저 연산하라 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여기서 보면은 후행연산자 더하기 앞쪽에 붙는 선행연산자, 선행증가연산자 요겁니다. 두 개가 틀려요. 위쪽에 있는 것은 뒤쪽에 붙는 증가면산자, 아래쪽에 있는 것은 앞에 붙는 증가면산자입니다. 그런데 뒤쪽에 붙는 건 오케이. 근데 앞쪽에 붙은 거 right to left입니다. 연결관계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값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확정되지 않은 값을 갖고 하나를 증가를 하라고 하니까 컴파일 오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컴파일 오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증가하거나 감소를 할 때 반드시 이 안에는 추가적인 공식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게 좋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4장에서 배웠던 내용의 전체입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5장에서는 제어문에 대한 더 깊숙한 내용,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